그래서 보스가 필연적이라고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페트로 강박, 오일 파워가 없어지면서 세계 질서가 보스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그 정보기술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은 정보기술에 의해서 그 한 민중이 개인화되고 개인이 민중화되고 개인과 엘리트 사이에 이게 이 장벽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나 관점의 형성에 있어서나 자기의 표현 저작에 있어서나 그것의 소통에 있어서나 최강의 파워를 갖게 되고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화된 민중들은 주권국가 단위를 원한다요. 글로벌리스트들 과두적 특권 계급의 지배가 아니라. 그래서 보스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5G AI가 무시무시한 기술이거든요. 이거 잘못 가면요,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치면 2.5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이게 약 300만 점 물건 사물 300만 개가 인터넷에 연결돼요. 그리고 속도가 100배가 빨라요. 원격 자동차 뭐 별거 다 나와요. 원격 주행. 이게 만약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약간 도른 애들이 주물럭거리면, 야, 그 대한민국에 지금 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좀 이상한 애들이 반중 데모하고 우리 뭐 지금 뭐 우리 저기 외교부장 방문에 반대한다 그러고 좀 이상해. 거기 저기 버스 하나 돌진시켜. 그러면 갑자기 저기 뭐야 그 정부청사에서 저기 이순신 장군 앞으로 내려가던 버스가 외행 가다가 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 기술이 너무너무 이런 걸 이제 크리티칼리티라 그러거든요. 기술의 그 뭐라 그래, 크리티칼리티가 높아진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혹은 교란받을 때에 어마무시한 그 피해가 생기는 거, 이런 걸 크리티칼리티가 높다 그래. 중요도도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이 될수록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기술의 민감도, 기술의 그 예민함, 이게 아주 높아지는 상태가 돼서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주권국가 외엔 책임질 게 없죠. 왜냐? 주권국가는 내가 내 표 찍어서 형성한 거라서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데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걸 유엔에 맡겨요? 이걸 시진핑 나리한테 맡겨요? 이걸 바이든한테 맡겨요? 이걸 트럼프한테 맡겨요? 못 맡겨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투표를 뽑은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뭘 가리키냐?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의 강화를 가리켜요. 안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스의 강화다. 보스의 강화가 뭐냐? 공화주의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뭐 저거 한 4, 5일 되죠. 근데 트럼프 최대 업적은 눈높이 참조 모델의 확립입니다. 눈높이의 확립이에요. 이걸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폼페오가 말을 했었죠. 이게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가 일단 2018년 9월 달에 있었던 유엔 연설에서 그랬죠. 오펙 끝났어 그랬죠. 그때 오펙을 한 10분 이상 비난했습니다. 오일 파워 끝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랍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중국 이란을 물리쳐야 한다. 이란은 페르시아고 거기는 아랍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오바마 켈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이란을 키워줬죠. 이란에 현금 뭐 4억 달러 주고 그다음에 이란 자산 뭐 20빌리언인가 얼마를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솔레이마니 같은 자가 중동, 그러니까 이란은 물론 아랍권까지 최대 실세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젓고 다니게 만들었잖아요. 혁명 수출하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란이 혁명 수출한데 말아요. 제일 중요한 데 이라크의 인구가 절반이 시아니까 시아 통해서 혁명 수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카타르, 조그만 나라 가서 너 죽을래 살래 협박해서 카타르, 그다음에 예멘, 파키스탄 이런 데가 이란이 손을 뻗은 데란 말이에요. 이란이. 그러니까 중동 일대에서
이란 집단이 훅 하고 한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오바마가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반역죄 저질렀다. 이거는 거의 국가 반역이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확 바꿔버렸다고요.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죠. 또 이란 뒤에는 북한이 있고 아랍과 이스라엘에 손잡고 중국, 이란을 물리쳐야 된다. 이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저기 뭐야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막판에 들어서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 도장 찍잖아요. 그 처음에 찍은 게 뭐야? 이스라엘,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도장 찍었고요. 그 다음에 도장 찍은 게 모로코 찍었고요. 이스라엘, 모로코. 그 다음에 도장 찍은 게 이스라엘, 수단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텐데 사우디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빅 프로젝트가 이미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를 관통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까지 가는 그 아라비아 반도 남북 횡단철도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미 철도가 군데군데 다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에서 출발해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가면 위로 올라가면 바레인, 카타르 가고요. 아래 내려가면 오만 갑니다. 그럼 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그걸 이제 군사용어선 초크 포인트라 그래요. 초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유도 같은 거 할 때 여기 딱 잡으면은 하고 숨 막히는 그 급소, 그걸 초크 포인트라 그래요. 초킹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 갖고 기도를 비틀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걸 초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그 일대에 돈 들여갖고 초크 포인트 2개를 확보했잖아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했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쪽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고 저쪽은 그 이란인데 이란이 중국의 맹방이니까 거기 이란이 한번 성깔 부리면 못 다니게 되니까 그 초크 포인트 확보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저기 스웨즈에서 홍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선 지부티, 아라비아 반도에선 예멘은 전체는 못 먹었지만 후티 반군을 지원했잖아요. 이란과 중국이. 그래서 그러니까 스웨즈 홍해의 초크 포인트를 확보했다고 얘들이 2군데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이퍼 항구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이게 되면 이 초크 포인트가 힘을 잘 못 써요. 급하면 철도 타면 되니까. 그 사우디랑 이스라엘은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 사우디 이스라엘 사이에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시나이 반도의 바로 옆쪽으로 이스라엘 국경에 맞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북서쪽 모퉁이의 대규모 첨단 단지 개발 사업이 사우디의 지금 국가 프로젝트 1위입니다. 그게 한 600조짜리 개발 프로젝트인데 그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통하는 거 국경 통해서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그 항구에서부터 시나이 반도로 조그만 해협을 바다를 건너서 다리를 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시나이 반도는 에집트 거니까 그래야 바로 연결되는데 이 해협 건너서 다리 놓는 게 옛날 중동 전쟁 때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놓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에는 지금 사이좋게 그런 게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이 이 중동 분위기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우린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배가 떠나서 배 떠났네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뭐 오바마 때 뭐 4억 달러인가 얼마를 파레트에다가 비닐로 감아서 그것도 민간 이상한 경비행기로 갖다 줬잖아요. 요번에 그거에 2배 8억 달러 갖다 줘도 못 바꿔요, 이젠. 못 바꿉니다. 자, 중동국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그 오일 파워가 저물고 페트로 강박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된 거냐? 첫째가 국방 무임승차를 더 이상 안 돼요. 매년 앞으로 뭐 100빌리언인가 100조 원 더 내기로 했잖아. 그거 이제 바이든 됐다고 뒤로 바꾸어라야 하고 안 낸다 그래? 그건 나토 분담금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국방 무인 승차를 안 해요. 더 이상 못 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죠. 유럽 국가들 요새 가만히 보세요. 야, 저거 봐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까지 나서서 지들 대통령을 사냥을 하고 난리가 아닐세. 우리 단돌이 해야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고요. 이 경계심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냐. 이 일 없어도 원래 유럽이 지금 EU를 약화시키고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EU를 약화시키고 유럽 각국의 주권을 강화하는 그걸 유로스캡티시즘이라 그럽니다. EU 약화주의라고 좀 번역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은 EU 회의주의. EU 그거 꼭 필요한 건가 하는 회의 의심. 네. 근데 EU 약화주의. 그러니까 EU를 약화시키고 주권국가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뿐만인가요? 인도,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태평양 반중전선에 앞장서야 된다. 이걸 트럼프가 딱 해서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코드에 안 들어간 나라는 대만이죠. 하지만 대만이야 코드 안 와도 코드보다도 더 코드스럽죠. 이거 바이든 정부 들었다고 뒤로 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버르장머리 잡아야 되고 중남미 동남아를 새로운 제조업 기지로 키우겠다. 이게 트럼프가 세운 그 정책이죠. 그다음 미국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말하자면 미국을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나는 교육, 정신, 문화에서 그래야 된다. 둘은 국경과 이민 관리에서 그래야 된다. 셋은 국내의 지식, 영업비밀, 산업, 제조업 이걸 보호 육성해야 된다. 다음에 지상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 강화해야 된다. 자, 트럼프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막 저지른 거예요. 공화당은 장악 못했어요. 법무부 장악 못했어요. FBI 장악 못했어요. CIA 장악 못했어요. 공화당 상원은 장악 못했어요. 공화당 하원원도 장악 못했어요. 근데 미국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세니까 행정명령 앞세워 갖고 인사권 앞세워서 그냥 밀고 간 거예요, 여기로. 이거를 다 그래서 그 눈높이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그 핵심이 그러잖아요. 트럼프 때 해놓은 중국에 대한 19% 관세를 낮출 수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눈높이가. 지가 그거 다 허물고 하나씩 다 원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치적 대가 치르게 되죠. 하나씩 허물 때마다. 담장에 벽돌 하나씩 뺄 때마다 정치적 대가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고요, 지금. 야, 트럼프는 저렇게 했는데 왜 넌 그렇게 하냐? 너 중국 간첩이냐? 너 이상한 놈일세? 너 대통령 맞아? 너 중국 공산당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조금 성급하게 말하면 바이든 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각파도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파도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게 천지사방의 지뢰밭과 청구서입니다. 지뢰밭 청구서. 둘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세팅한 정책과 눈높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치매입니다. 치매와 취약한 리더십. 하나씩 보시죠. 자, 바이든 진영에서 이게 이번에 선거 이상했는데, 이상야릇한데, 그 이상야릇한 투개표에 관여한 그룹들은 다 지금 엑스파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청구서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쉬워서 친중 글로벌리스트지, 그럼 친중을 닥치고 친중이라 그러면 모든 글로벌리스트가 다 닥치고 친중이냐?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 중에는 중국에 대해서 참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닥치고 친중이 아닌 그룹도 꽤 있어요. 또 워싱턴 스왑프 중에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진 스왑프도 있어요. 이 자들은 계속 삑소리 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만 해도 중국은 세계 최악의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키신저만 해도 그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그 모임인
그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대서양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 키신저가 북한이 핵 국가로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 그거는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소리다.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글로벌리스트의 거식이라는. 그래서 얘들 사이가 이게 굉장히 삐걱삐걱하다고요. 얘들 사이 삐걱삐걱한 건 지금 저기 포틀랜드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안티파, BLM 폭동 보면 알죠. 얘들 바이든 공격하고 민주당 그 주 민주당 당사 가서 때려 부시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 내부가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586 집단 봐도 그렇잖아요. 뭐 친문 진영과 이재명 금가 있고 친문 진영에서도 누구파 뭐 해서도 금가 있고 얘들 내부가 이제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통합성이 약하다. 이쪽 그 가치주권 애국 민중주의 쪽은요. 사상이잖아요. 관점이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 국가를 강화해 가자라는 그런 관점이고 그 같은 주권 국가들끼리 좋은 우방 관계를 맺고 그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폄훼하거나 파괴하거나 탄압하는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은 왕따시키자. 어떤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받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악마의 내러티브잖아요. 중국이랑 손잡고 무한 해체, PC 분노, 죄책감. 이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파워가 모이면 모일수록 내부가 온도 차이가 심하고 균열이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가 세팅한 정책과 눈높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야 트럼프는 저렇게 했는데 너 어떡할 거야. 이게 매 지금 행보마다 다 걸리거든요. 굉장히 골 아파요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치매가 지금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되면 치매가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나이는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험한 직위에 간 겁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저거 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 포함. 무지한 슈퍼맨 같은 체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 며칠 전에 그 백악관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쟤들은 저기 가드를 미 해병대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백악관인가 어딘가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걸어 들어오니까 차렷 하고 이제 딱 그 해병대 구호 딱 나오니까 이제 요거 이어피스 하나 꼈겠죠. 갑자기 걸어가면서 살루트 마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병에게 답례하세요. 해병에게 답례하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병에게 답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해병이 딱 이제 서 있으니까 손은 들고 해병한테 아는 척하고 가세요. 그 소리인데 그걸 듣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면서 해병에게 아는 척하세요. 해병에게 아는 척하세요. 이러고 걸어갔다고 영감이. 그 유명한 여기 그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한테 어느 순간 권력이 넘어가요. 카말라 해리스한테 넘어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거는 사기였다 아니에요. 치매 영감을 후보로 내세워놓고 너희 국민 속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여서 너희 그것도 못한 거잖아. 유세도 못한 거잖아. 그리고 저 여자 저거 20대 말에 자기보다 30살 이상 먹은 흑인 초대형 정치 브로커랑 잠자리 같이 해서 정계 입문한 여자 아니야. 그리고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 저질 악질 여성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야. 이 같은 국민적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고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비꼬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트위터에 뭐가 뜬 적이 있냐. 지금 제일 불행한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을 거다. Why didn't they do this for me? 야, 너희 이 같은 이상야릇한 선거 내가 대통령 나갔을 때 해줬어야지. 왜 이거 바이든 해줬냐?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삼각파도입니다. 삼각파도란 건 뭐냐면요. 이제 바다에 태풍 풍랑이 칠 때 이 파도가 보통은 이제 큰 바다에 나가도 전체 바다가 그냥 하얘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파도, 이렇게 치는 파도, 이렇게 치는 파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다 전체가 이런 산 모양으로 위가 허옇게 빠개진 거. 그 산 모양으로 쫙 깔려 있어요, 바다 전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다가 그게 에너지가 모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한 20m짜리가 하나 퍽 올라오면서 배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큰 배도. 20m짜리 이런 상태에서 30m 높이로 퍽 한 번에 올라오는 걸 이걸 로그 웨이브라 그럽니다. 깡패 파도. 그러니까 이 삼각파도가 치면요. 언제 이게 하나 퍽 올라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배 밑에서 퍽 올라오면 배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갈지. 저도 그래서 꼭 다 저걸로만 다 간다라고는 장담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으로 원칙을 보고 가다 보면 급변 사태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급변 사태만 그거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 뭔 일이 있었대, 이것만 쫓다 보면요 중국 공산당 밥 돼요. 왜냐? 쫓다 보면 갑자기 마지막 결론은 뭐냐? 다 안 됐을 때 트럼프 이거 깡다구도 없고 야바웃군 같은 놈 이거 일 저질르지 왜 그 물러나서 왜 이 모양이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극단적 판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이란 큰 나라가 그렇게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일 저질렀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 맞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주 하원 의원이 5,411명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하원 의원 선거구 하나당 그걸 지부라고 하고 거기 하나당 고급진 조직활동가 5명씩 전국 25,000명 그 하나당 평균 600명의 열성 참여 멤버 전국 300만 명 조직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 이거 해놓고 쿠데타를 하더라도 이거 해놓고 여기서 싸워가면서 하든 말든 해야지 이런 건 할 생각 안 하고 빨리 군인들이 나와서 빨리 그냥 다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 공권력이라는 게 뭐야? 그런 데 쓰는 거지. 정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치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가서 마지막 게임은 이러한 아주 고도의 현대 문명을 민초들이 각성해서 공화국으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그런 위대한 싸움에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걸 목도하는 거고 또 그것을 또 한국에서 같이 하는 거고 전국 세계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가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백신 밀어붙여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백신을 홍준표 무슨 백신 의무 접종법 발의한다고? 근데 몰리니까 처벌은 아니고 처벌하는 무슨 의무 접종이야 이 사람아. 황당한 사람이 이 사람 이민군 하사관인가 모르겠어. 저는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또 첨단 생명공학에 의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방식, mRNA 방식 혹은 DNA 트로이 목마 방식에 의해서 좋은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백신 맞고 숨졌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지금 백신 맞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노약자의 예를 들어서 200만 명 혹은 노약자들 1,000만 명을 했다. 노약자 1,000만 명의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 사망자 수를 생각을 해보고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평균 사망자 수보다 백신 맞아서 숨진 사람이 더 많냐, 요번에. 그러면 그 백신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원래 다른 노쇠 상태, 아니 99세 노인이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우리 아버님도 그러니까 88에서 88이실 때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백신을 믿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맞으면은 충분히 집단 면역력 생겨가지고 이 병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엔 종교적 이유든 무슨 이유든 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든 야, 그 생명공학을 그렇게 깊게 건드리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나 기분 나빠. 나 그런 거 안 맞아. 라는 가치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 안 맞으셔도 되거든. 나머지 사람만 다 맞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순하고 협조적이어서요. 의무화 안 해도 4천만 명 이상 맞아요. 근데 그거를 처벌하겠다, 감옥에 넣겠다, 혹은 뭐 처벌, 감옥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의무화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왜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홍준표 당신은 가서 저기 문재인 끌어내서 왜 시노팜 백신, 뭐 중국 백신 찬양하면서 당신네 정부는 왜 첨단 회사들이랑 미리미리 입도선매 안 해갖고 국민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만드냐. 이 중국발이더라.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디서 뭔 얘기하고 있는가. 홍준표 씨,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해? 쌍스럽고. 당신이 인민군 하사관이야? 홍사관. 참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놓을 때까지, 제대로 다 놓을 때까지 이자들한테 계속 백신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같이 모여서 서명하고 네트워크 짜가지고 우리가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돼요. www.lisol.kr/s1 같이 모여주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